탄핵 사태의 빌미가 됐던 발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선거법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야권의 비난 등이 빗발치며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취임 1년 만의 일이었다. 국회의사당에서 제가 국회의원인데 경위들한테 들려서 4명, 5명이 들어서 밖으로 내팽개치는데 이게 무슨 초현실주의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하더라고요, 굉장히. 너무너무 분하고 이게 뭐 법 제65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네. 지금 박관용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정지됐다. 그러나 그때부터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시청 앞을 가득 메웠고 탄핵 정국이 표심을 가른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당의 과반 의석을 몰아줬다. 2달 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은 정족 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비록 뭐 오해를 받고 다소 타박을 듣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역사적 관점에서 이 시기에서 이 정부가 해야 될 몫은 소신껏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립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어렵게 국정 주도권을 쥐었지만 개정안을 사학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주요 정책은 강행할수록 국회에서 표류했고 부동산과 교육 등 민생 현안들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노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언론을 거치며 왜곡이나 오해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그 위기감이 생깁니다. 흔들어라, 이렇게 흔들어라,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 그런데 그놈의 헌법이 저희는 이제 항상 조마조마한 때가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워낙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참모들은 혹시 또 거두절미당해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항상 걱정하고. 뭐 별로 없습니다. 결국 그 선거제도도 고치질 못했고 또 헌법도 고치질 못했고 대연정도 하질 못했고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마저 마침내 깨져 버렸으니까 내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치적 목표를 이루지를 못한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뭐 그 숨기지 않고 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절했다. 퇴임을 2달여 앞둔 어느 날. 야, 이리로 바로 가라고. 야, 아우 햇살이 아침에 새별이 있어. 지금 뒷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 찍고 있잖아.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주는 외로움. 재임 말기에 노 대통령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5년 내에 고립돼서 격리돼서 살았는데 5년 내내
격리되어서 살았는데 나갔어도 물리적인 그 장벽은 없는데 여전히 격리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 이런 것이 있죠. 그렇게 청와대에서의 5년은 끝나가고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88. 아이고. 예, 88세인데 건강도 팔팔하십니까? 신혼여행 가다가 말고 저희 김해공항에서 오늘 홍콩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왔습니다. 지금 혹시 하루가 뵙고 가려고 축하합니다. 아들, 딸 한 5씩 한번. 좀 뜻밖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 나가서 그냥 손만 흔들고 들어와야 되나, 아니면 뭐 그렇게도 한번 해보셨다가,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얘기도 좀 길게도 한번 해보셨다가, 짧게도 해보셨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봉하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그때 당시로서는 뭐, 걱정의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낙향한 전직 대통령을 향한 세상의 반응은 재임 당시와 사뭇 달랐다. 행복하셨고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루가 짧구나. 공직자 윤리에 속하는 윤리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취급하시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정치자금법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가시지 말고 인신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경련은 법률이나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 또는 토지정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의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네, 정부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쥐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 이거야 뭐 바위저고리 했으니까요. 뭐 여지껏은 그랬습니다. 거침없는 그의 논리는 하루아침에 그를 청문회 스타로 만들었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본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질문하에 전송으로 이것이 좀 당겨 뒤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입니까? 노무현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도 있으니까. 신당 창당 만세 성찰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제가 국회의원인데 경위들한테 들려서 4명, 5명이 들어서 밖으로 내팽개치는데 이게 무슨 초현실주의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하더라고요, 굉장히. 너무너무 분하고 이게 뭐 탄핵 정국이 표심을 가른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당의 과반 의석을 몰아줬다. 2달 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은 정족 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비록 뭐 오해를 받고 다소 타박을 듣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역사적 관점에서 이 시기에서 이 정부가 해야 될 몫은 소신껏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립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어렵게 국정 주도권을 쥐었지만 개정안을 탄핵 사태의 빌미가 됐던 발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선거법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야권의 비난 등이 빗발치며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취임 1년 만에 일이었다. 제65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네. 지금 박관용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정지됐다. 그러나 그때부터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시청 앞을 가득 메웠고